유시민의 난 2탄입니다. 유시민 씨가 썩은 내 나기 전 정화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보시죠. 유시민 씨 주장이에요. 뉴 이재명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친명들의 난동이 아니다.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참모들이 기획한 거다. 대통령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반대 입장일 것이다.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놓고 보안 수사 거론하는 거 보면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다. 모든 게 엉망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뉴 이재명들이 하는 건 친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수장이고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고 검찰 개혁도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건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 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유시민 씨가 대통령을 직격한 겁니다. 지난 15일에도 유시민 씨가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명픽 꽂았다 망한다. 필패다. 당내에서는 저주냐. 이런 반발까지 나왔던 발언도 최근에 있었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유시민 씨가 이번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뉴 이재명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 난동을 부린 장본인이 대통령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친명 난동 아니다.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모들이 기획한 거다. 맞지도 않는 형수법 개정안 내놓고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 모든 게 엉망. 김윤정 의원님, 유시민 씨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한 충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너무 쓰는 그 표현들이 저주의 언어를 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고 또 뉴 이재명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까지 하는 걸 봐서는 좀 너무 지나치고 선을 좀 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유시민 작가의 의도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진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권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개혁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그 코어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지지층, 소위 코어 지지층 중심으로 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이번 전당대회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 그 새 후보가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말이죠. 그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49%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16곳의 광역에서는 네.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졌거든요. 그렇게 보수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고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으면 하지 못하면 민주 개혁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혁 이런 것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직격하고 저렇게 코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저런 발언들로 일관한다라고 하면 네네. 오히려 그 이재명 정권의 진짜 그 성공을 바라고 있는 그
많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충원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언어다. 자, 여수동 대변인님, 특히나 그 친명들이 하는 일,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조, 뭐래유 이런 말,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수장이다. 대통령과 우리가 모르는 듣도 보지 못한 무슨 참모들이 벌인 짓이다. 라고 하면서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저 뉴스를 보고 이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예둘러서 이야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고 본인은 그냥 실패할 거다. 대통령의 길은 존중하는데 실패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빠져나가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대통령이 지금 뭐 뉴 이재명의 난동의 수장이 이재명 본인이다,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 실제로 그렇게 했나? 이거는 유시민 작가의 사실상 뭐 절명선언 같은 거죠. 절명선언이다. 예. 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 뭐 썩은 내가 난다. 코가 뭐 그 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오. 뭐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신이 바로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타깃을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신 걸로 보여요. 지난번에 노무현 재단 뭐 그 무슨 직을 던지면서 나왔던 게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매불쇼에서 네네. 그 발언들 오늘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에 저 발언들을 보면은 진짜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작정했다. 네. 그런데 유시민 씨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트리거예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신선한 생선판 어물전도 비린내 나기 마련이다. 썩은 내 나기 전에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에 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고 지금 뭐 대통령에게 썩은 데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반 어물전 선동 아니냐 하며 쫓아버리면 아무도 그 말 못해. 그 다음은 썩는다. 썩었다. 썩은 내. 후각이 예민한 곽규택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씨 발언은 무슨 뜻이에요? 뭐 유시민 씨 발언 중에서 일부는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만한 일은 밑에 사람한테 시킨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은 맞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저렇게 강한 어조를 쓰면서 비판하는 게 보안 수사권의 존치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저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안 수사권을 존치할 것이냐 문제는 정말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각도로 봐야지 지금 정청래 후보, 김어준, 유시민 이 과거 친문연대에서 보안 수사권의 존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딱 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 중에서 어떤 뭐 정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전당대회에서 해결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네. 보고요. 유시민 작가의 말을 가만 보면은요. 도대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썩었다고 하는지 부패했다고 하는지 그것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오히려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의 뭐 레버리지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해야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문제 과연 이것이 뭐 정권의 부패하고 관련된 것인가 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 얘기 들어보면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보안 수사권 문제 갖고 썩은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총체적인 뉴 이재명이 하는 짓은 대통령의 수장이다. 좀 이런 걸로 봐선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거 전쟁이죠. 자, 전쟁이에요.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썩은 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저는 유시민 씨 말이 맞는 측면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조국혁신당의 수장 누굽니까? 조국이잖아요. 그러면 뉴 이재명의 그 수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입법률을 봤을 때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된 네. 그 어떤 나라도 여기 뭐 그 부장검사 출신의 곽 의원님 계시지만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한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썩은 내 발언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썩은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런저런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앞에 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거예요, 이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안규백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누구 나오고 여태까지 그냥 덮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썩었다는 이야기를 적어도 유시민 씨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더 썩었습니까? 뉴 이재명이 썩었습니까? 이제는 686이 되어가는 586들이 더 썩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투표 한번 해보라고 해서요. 뉴 이재명이 더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586이 더 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다 찍고,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이에서 왔다 뭐 둘 다 찍겠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아니 그 두 개 겹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뉴이재명이다가 686이었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대통령 보고 썩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이 있어요? 금도를 넘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시민 씨 입장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이로 보나, 나이도 유시민 씨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유시민 씨 60이 넘었지만 아직 뇌가 그냥 쌩쌩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면으로 보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주류 메인스트림은 누구인가? 민주당의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는가? 유시민과 그 유시민의 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뉴이재명이 아니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함부로 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때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1년 차 때 감히 윤 대통령한테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썩은 내 얘기는 못하죠. 제가 봤을 때 그때는요.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이야기 못했었는데 어떻게 유시민 씨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네네.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를 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에게 저런 표현들 썩은 내가 난다라든지 무슨 뭐 그 친명 난동을 부리는 자의 수장이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이건 금도를 넘은 거예요. 금도를 넘은 거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용어를 써야 됩니까? 얼마든지 그런 용어 말고도 분열의 용어 말고도 그 통합적인 용어를 통하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야당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는 대단히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전에 처음에 본인이 나가서 얘기했을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고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자기 체면을 걸었다고 하나 더 세게 이제 나가기로 작심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전당대회 보안 수사권 때문에 저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당연히 전당대회로 연결시킬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면 명청 대결이라는 게 프레임화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딱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코멘트죠. 예,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가 사실은 우리가 침묵하되 지금 긍정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동의의 의미다. 그러면 이미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정청래 당대표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럼 과연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당을 전당대회 이후에 더 크고 확장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당과 그 청이 이렇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를 하더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너무 얘기하는 심하다. 게. 그럼 저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서는 당연히 잘못하면 쪼개지겠다라는 우려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건데 여성 대변인 김현정 의원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 주셨어요. 네. 이대로 전당대 했다가 지금 보세요. 썩은 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썩은 내. 나는 후각 예민해. 썩은 내. 100% 권력은 썩어. 그런데 전당대를 해서
어느 쪽이든 이긴 쪽이 있고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 졌다. 그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될지, 혹은 이렇게 얘기한 쪽이 이겼다. 그러면 썩은 사람 들은 쪽은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지. 김은정 의원님 이러다 지금 분당되게 생겼다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네,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당이 해체해야 된다. 해체가 시작됐다 이랬잖아요. 당 해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대통령의 지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누군가, 그들이 당대표가 되거나 당권을 잡으면은 당이 해체된다. 거기까지 염두한 발언이 지난번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당대회가 어쨌든 서로 경쟁하고 끝나고 나서는 통합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사실상 절명선언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또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옳은 소리로 그냥 정당하게 누구나 공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데, 너무 금도를 넘은 발언으로 비판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끝나고도, 전당대회 끝나고도 나는 이건 용인할 수 없다. 너네들은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당 해체해야 된다. 분열, 분당, 출당, 여러 가지 이 분열의 씨앗을 지금 남기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심각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노코멘트 했어요. 그 노코멘트의 뜻은 뭘까? 유시민 씨는 지난 26일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잭나이프에 청와대 스티커 붙이고 다닌다. 젊은 유시민이 20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맞아. 온갖 일을 다 겪고 지금에 이르러서 늙은 전국구 건달, 왕년의 전국구였던 늙은 건달, 이제 힘 빠지고 애들이 잭나이프 들고 덤비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 늙은 이제 건달이에요. 제크나이프. 그래. 요새 젊은이들이 제크나이프 들고 와서 너 유시민이야?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크나이프에다가 스티커 막 붙여가지고 그 청와대 스티커. 들고 와서 푹 찌르고 막 나 이겼다 막 그러고 너희 시대는 끝났어 막 이러면서. 흔히 뉴 이재명들이 잭나이프에 청와대 스티커 붙이고 찍으러 다닌다. 이 발언의 연장으로 봤을 때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기획한 거다. 검찰개혁도 진정성이 없다.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썩은 내가 난다. 후광 예민한 사람이 말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썩는다. 라는 이야기들. 지금 김현정 의원과 연소영 대변인 두 분 다 이건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분열과 분당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로 염려를 전해주셨는데 정치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당대회 욕만으로 수위를 한참 넘어선 것 같긴 해요. 글쎄요, 제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주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개의 그 거대한 스트림이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적이 타도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기류는 물밑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다음번 내후년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공천권, 그다음에 그 공천권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었는지 지난 2024년에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뉴 이재명이든 아니면 기존의 586이든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한쪽에서는 유시민 씨가 이제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그와 같은 지금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망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